이제 컴퓨터 및 프로그램과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프로그래밍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로는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램 이용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내용을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실제 표현하고 또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컴퓨터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컴퓨팅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이는 이 컴퓨터 모델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 입출력 장치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총 5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억 장치는 컴퓨터가 실행해야 될 명령어나 또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연산 장치에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는 연산 장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연산 장치에서 처리된 결과는 다시 주기억 장치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처리가 끝난 그 결과물, 즉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 결과물은 저장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출력이 되어야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저장이 되어지고, 또는 입출력 장치라고 표현하였지만 보통 주변 장치라고 표현은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읽어들여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억 장치, 연산 장치, 입출력 장치, 즉 주변 장치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가 바로 제어 장치입니다. 이 제어 장치는 각 장치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어 장치는 그 제어 신호를 무엇을 이용하여 만드느냐? 그것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명령어들을 이용하여서 그 명령 실행을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제어 장치입니다. 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 함은 실행해야 될 명령문들을 나열해 놓은 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명령문을 나열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한 언어, 이 시간의 경우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용어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과 또 그것을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어라고 불리는 머신 랭귀지는 컴퓨터가 직접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으로 고급 언어라 불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에는 C 언어와 또 우리 이 시간에 사용할 파이썬이 해당되겠습니다.
고급 언어의 경우, 즉 C 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급 언어는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어만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실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한 고급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언어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이 언어 번역기에는 그 동작 방법에 따라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형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1996년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이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또는 IDLE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이썬 버전 중에서 버전 3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썬은 두 가지 방법 실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파이썬 또는 파이썬 3라고 하는 명령어 실행을 통해서 작성한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으며 또 파이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IDL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에서 직접 프로그램 작성,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IDLE3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만들어 봐야 될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파이썬 프로그램을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편집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IDLE를 이용해서 편집기를 실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간에 우선은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또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두 줄짜리 프로그램을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 저장할 때 그 파일의 확장자는 반드시 py라고 하는 이름이 되도록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나면 이제 실행을 해야 할 터인데 실행하는 것은 이처럼 파이썬 3 또는 IDLE 개발 환경에서 run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프로그램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바로 주석문입니다. 주석문은 설명문입니다. 따라서 실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가지 설명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줄 전체를 설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샵 기호를 이용해서 한 줄 전체를 설명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문으로는 인용부호, 우리 단일 인용부호라고 하는 인용부호 3개를 연속해서 쓰면 그 위치에서 또다시 3개의 인용부호가 나오는 곳까지 전체 범위가 주석문으로 처리되어지며 이 내에 있는 내용들은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들여쓰기 문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문법적 오류입니다. 문법적 오류는 여기 나와 있는 영어와 같이 UMO 보유와 같이 문법적으로 영어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경우 문법적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한 문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명령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언어 번역기, 인터프리터가 찾아줍니다. 따라서 언어 번역기가 찾은 그 오류를 우리가 수정함으로써 문법적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오류는 의미상 오류, 세멘틱 에러라고 하는 의미상의 오류입니다. 이 의미상의 오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적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은 됩니다. 그러나 실행되는 동안에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논리적 오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논리적 오류,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시간 오류의 경우에는 실행하는 과정에 발생 오류로 입력 등이 잘못되어서 발생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 오류 등이 실행 시간 오류에 해당되어지며 논리적 오류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를 논리적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gir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문법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남학생에게 사용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법적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한 문법에는 맞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를 논리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샘플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rint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상하였겠지만 이 문장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두 번째 1 더하기 2를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2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을 연산한 결과인 3을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식을 연산한 결과인 마이너스 1, 이 경우는 2, 그리고 이 경우는 0.5를 각각 출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x와 y라고 하는 저장소에 각각 3과 4를 저장해 두는 명령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x라고 하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된 3이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4라고 하는 값을 더셈한 결과인 7을 출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x와 y를 각각 화면에 출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콤마는 x라고 하는 이름과 y라고 하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출력될 때는 콤마는 생략되어집니다.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x라고 하는 저장소에 다시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앞서 x에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문에 의해서 x에는 5라는 값이 다시 저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저장하고 있던 3이라는 값은 사라지고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문장과 동일한 문장입니다만 출력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3과 4를 출력한다면 이 문장은 5와 4를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스 코드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터틀 그래픽입니다. 일단 input라고 하는 이 문장은 현재는 이야기 되어질 수 없는 명령문입니다만 터틀 그래픽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줄에 이 문장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입력한 후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문들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명령문을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화면에 그래픽이 출력되어지는데 이 화면을 그 그래픽이 출력되어진 창이라고 가정한다면 좌표계는 화면을 4등분 했을 때 이 가운데를 0,0으로 해서 좌표계가 생성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보고 forward, right, color라고 하는 각각 명령문이 실행되어진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각 명령문의 용도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